자, 확인 체크 마지막 파트 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소단원은 워낙 집합의 심장과 같은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관련 문제들이 상당히 분량이 많아요. 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중요한 포인트들은 놓치지 말고 꼭 개념 정리해 가면서 실전 문제 적응을 하도록 하길 바랍니다. 자, 47번. 자, 집합 A와 집합 B가 주어졌어. 그리고 집합의 연산식이 주어졌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집합의 포함관계에서 이렇게 주어지고 나서 이런 형태 있었잖아. 복잡한 부분집합의 개수. 집합 X는 A를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 기억나죠? 결국 이 문제도 집합의 연산식을 해석하고 나면 이런 형태로 바뀌어진다고. 그러니까 쌤이 개념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이 복잡한 식의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이 문제는 워낙 응용 범위가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막 그냥 암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야. 그리고 워낙 자주 나오니까 얘는 이해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암기를 해주자고 그랬어요. X는 A를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 자, 갑니다. 자, 보니까 연산 결과가 둘 중 하나로 출력이 됐네. 그러니까 포함관계를 해석하면 되겠죠. 자, X가 교집합이니까 작은 놈 출력했어. 그 얘기는 X가 작은 놈, A가 큰 놈이라는 거니까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X는 A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지. 첫 번째 식. 물론 얘를 부분집합의 동치 변형으로 공부하지 않고 얘를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도 나타낼 수 있어요. A와 X의 교집합이 X가 되기 위해서는 A가 커야 되지. X가 작아야 되고. 그러니 당연히 이런 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자, 근데 워낙 자주 등장하니까 쌤은 얘를 구단처럼 암기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쓰여지니까. 저 뒤에 이제 명제 파트 가서도 또 나옵니다.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에서 이런 내용이 또 연계돼서 나온다고. 워낙 중요한 내용이야. 우리가 구구단이 어려워서 암기한 게 아니잖아요. 자주 쓰이니까 암기한 거지. 자, 다음. 얘도 연산 결과가 둘 중 하나로 출력됐네. 그러니까 포함 관계로 해석. 자, 합집합은 큰놈 출력이니까 얘가 큰 놈이었죠. 얘가 큰 놈. 따라서 얘는 A 교집합 B가 작은 놈이고 X가 큰 놈이니까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이게 2번식이야. 그러면 1번과 2번식을 매개변수, 즉 중매정의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써주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X를 가운데로 집어넣고 A는 오른쪽에 오고 왼쪽에 A 교집합 B가 오면 되겠지. 보세요. 우리 알고 있던 일반적인 기본 패턴 문제가 돼버렸잖아. 자, 그럼 A 교비를 구해서 직접 나열을 하겠습니다. A 교비는 같이 들어있는 게 뭐야? 4, 5, 6이네요. 4, 5, 6. 여기도 4, 5, 6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원소가 4, 5, 6이 되고, 집합 A는 1, 2, 3, 4, 5, 6. 자, 그러면 집합 X는 4, 5, 6을 포함하는 얘의 부분집합이니까 4, 5, 6은 선택의 권한이 없죠.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따라서 인터뷰는 1, 2, 3하고만 하면 되니까 두 가지 해서 최종적인 답은 2의 세제곱 8개가 됩니다. 알겠죠? 자, 집합 U가 15 이하의 소수라고 했어요. 15 이하의 소수. 집합 U는 15 이하의 소수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2, 3, 5, 7. 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암기가 돼 있잖아. 이런 건. 9는 안 되지. 그러니까 소수는 2를 제외하고는 다 홀수입니다. 다시 소수는 2를 제외하고는 다 홀수야. 왜? 소수를 찾을 때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이용한다고 그랬잖아. 개념 설명에서. 그러니까 2의 배수를 다 지워나가니까 얘는 홀수가 될 수밖에 없어. 2의 배수가 결국 자연수 범위에서는 짝수잖아. 그러니까 빨리 찾을 때 이제 짝수는 보지 말고 홀수만 보면 됩니다. 9는 안 되지. 소수가 아니지. 그러면 11, 그 다음에 13, 15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면 끝났네. 자, 그 다음에 A하고 B가 주어졌고, 집합의 연산식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1번 식을 딱 보면은 뭔 생각이 들어? 작은 데서 큰 데 빼면 공집합. 아, 이게 작은 놈이고 얘가 큰 놈이야. 따라서 A는 집합 X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포함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야. 자, 2번 식을 보면 뭔 생각이 들어? 그렇지. B와 X는, 집합 B와 X는 뭐이다? 서로소이다.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서로소이다. 왜? 순수한 B가 B니까. 얘를 벤 다이그램으로 나타내면 집합 B와 집합 X가 서로소가 돼야 순수한 B가 자기 자신이 되지. 순수한 B가 자기 자신.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X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부분집합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주인공이 X지. X 입장에서 포함관계를 나타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X는 기본적으로 A를 포함한다고 그랬으니까, A를 포함하고, 또 여기서 X는 U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U의 부분집합. U의 부분집합. 자, 그러면 안 들어간 게 있잖아. 얘잖아. 그래서 이게 좀 난도가 있는 문제예요. 보통은 이런 형식으로 해서 X는 A를 포함하는 U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또 다른 조건이 들어갔다는 거야. 이 X하고, 자, 이 X와 또 다른 조건은 이 X와 B는 뭐이다? 서로소이다. 서로소이다. 자, 그리고 A 문제에서 A 주어졌으니까 나타내겠습니다. 2하고 7이야. 그 다음에 U를 다시 한번 쓸게요. 2, 3, 5, 7, 11, 13. 그러니까 이 B와 서로소, X와 B는 서로소라는 이 조건이 만약에 없다면 얘는 집합 X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어? 2, 3, 5, 7, 11, 13의 부분집합 중에서 2와 7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2, 7을 지우고 3, 5, 11, 13과 인터뷰하면 되지. 그러니까 2의 4제곱이니까 답은 16이 되겠지. 얘가 없다면. 근데 얘가 있잖아. 그리고 이 조건이 바로 뭐야? X와 B는 서로소라고 그랬지. 그러면 서로소는 집합의 세계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교집합이 없어야 돼. 그리고 이 집합 B는 3과 13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야? 얘의 부분집합 중에서 2와 7은 반드시 포함하고 3하고 13을 가지고 있으면 교집합이 생겨버리잖아. 그럼 서로소라는 조건에 모순이 되니까 3과 13은 포함하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어려운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인터뷰에는 5하고 11이니까 최종적인 답은 2의 제곱에서 몇 개가 된다? 4개가 된다. 이 얘기야. 해석 과정이 다소 어렵죠? 이해가 안 되면 꼭 멈추고 다시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다음. 자, 마지막 문제도 집합의 연산식을 만족시키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네. 자, 그런데 이 집합의 연산식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거하고는 사뭇 달라. 사실 이런 문제가 유사한 문제로 평가원에서 출제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개념원리 책에서는 그 평가원 문제를 변형한 것 같아. 평가원 시험에서는 얘가 등호였어요, 등호. 그래서 이런 연산식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원소들을 넣어 가보면서 조건을 만족시키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풀이 과정을 암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얼마든지 이 조건식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이 주어진 조건을 알려준 이 원소까지 포함을 해서 그대로 쓸게요. 자, 좌변은 이렇게 되죠. 집합 A가 1, 5, 9, 13이니까 1, 5, 9, 13.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합해라고 그랬어. 뭘? 집합 X를. 근데 집합 X는 문제에서 안 가르쳐 줬다고. 그러니까 집합 X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그리고 우변은 집합 B. 집합 B는 알려줬네. 3, 7, 9, 11. 자, 3, 7, 9, 11. 그리고 또 합하래. 뭘? 집합 X를. 그리고 이들 관계는 다음과 같은 포함관계가 성립된대. 이렇게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좀 크게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 포함관계가 성립이 되도록 우리가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면서 이 X의 생김새를 결정을 해야 돼. 자, 이럴 때 이제 하나의 스킬이 있다면
공통된 부분을 먼저 찾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변에도 들어있고 우변에도 들어있고, 좌변에도 있고 우변에도 있는 게 뭡니까? 9네 9. 그지? 여기 9가 있잖아. 9가. 여기에도 9가 있고 여기에도 9가 있고. 그러니까 9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야. 이미 9는 좌변은 우변에 포함이 되잖아. 그런데 나머지 1호 13을 보니까 우변에 1호 13이 없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포함관계가 성립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우변도 1, 5, 13, 우변에 있는 집합도 1, 5, 13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다음과 같은 포함관계가 성립이 되잖아. 아, 그렇구나. 집합 X는 기본적으로 1과 5와 9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아, 1, 5, 9가 아니죠. 얘가 13이지. 9는 이미 표시가 돼 있어.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가 오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야. 어때? 여기까지 해석이 가능하겠지? 여기까지 해석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 끝난 건 아니야. 마지막 이제 뒤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집합 X의 개수잖아. 즉 집합 X의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이 집합 X는 애시당초 첫 번째 줄에서 U의 부분집합이라고 알려줬어. 그러니까 이게 집합 X인데 너는 전체 집합 U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지. 그럼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문제로 변신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U가 바로 문제에서 주어졌죠. 1에서부터 13까지의 홀수네. 1, 3, 5, 7, 9, 11, 13. 그럼 끝났네. X는 U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니까 얘 중에서 1, 5, 13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선택의 권한이 없지. 그러니까 누구하고만? 이 4명, 4개하고만 인터뷰하면 되니까 2의 4제곱을 해서 최종적인 답은 16, 16개가 되는 겁니다. 어렵죠? 꼭 복습합니다.